저는 여행사입니다. 앞서 두 마을이 생태 관광을 가려고 발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행사는 뭔가 달라야 될 건데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뭘 다르게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자, 저희 회사 간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행 전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인데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왜 됐는가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겁니다. 지역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네, 그래서 여행사가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행을 하길래 사회적 기업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복장이 평상시 여행 안내하는 복장입니다. 좀 전에 여행자를 2시 반 비행기로 보내드리고 불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관광은 흔히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예, 사실은 아주 창의 산업이 분명하지만 저희 회사는 관광을 좋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제주 지역 총 생산의 4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45%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올해 6월 기억하시죠?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회사 매출액이 5천만 원 예상됐는데 그 5천만 원 날라갔어요. 근데 저희만 날라갔나요? 저희랑 연계된 업체가 다 그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메르스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세탁소가 운영이 안 된대요. 여행사하고 세탁소가 무슨 관계예요? 여행자들이 쓰는 숙박용품을 이용합니다. 제주도에서 여행사가 갖고 있는, 여행산업이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메르스를 통해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 생산에 담당하는 관광업을 잘 해야 되겠다가 아마 저희 회사가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인식에서 저희 회사는 출발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관광이 환경도 만지고 사회 경제 문제도 일으키고 있으니 이 관광을 잘하면 제주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가 저희 회사의 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런 공감한 회사들이 일구어돼서 6명의 이제 생태문화 해설가들이 계속 여기에 그 주역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잘하고 있다가 2010년에 드디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2, 4, 5명의 주주는 18명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주주가 되셔도 적극 환영하고 있으니 주주에 참여해 주십시오. 생태관광의 원칙은 여기 지금 많은 생태관광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여행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저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10몇 년간 여행 현장에 있으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고서 쓰시는 것 같은데 언제 쉬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잠깐 머뭇거리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훌륭한 여행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행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공항에서 눈물을 이렇게 서로 만지면서 왔는데 훌륭한 여행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제에 공감하려는 여행자가 있는 한 생태관광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여행자들은 점차 많아질 거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넘길까요? 네. 자, 제주 생태관광은 여행 상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행 상품에서 뭔가 다른 대안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제주다움을 좀 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가 이제 알고 있는 세계 자연유산이라든가 보전지역 제재공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제주 민속문화가 많이 가미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의 체험을 위해서 각 마을로 많이 가고 있고요. 숙소도 뭐 잘 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면 소비를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탄소를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회사의 여행 상품 유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사진을 곰곰이 보시고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맞히신 분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제 회사의 매출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은 한 3년 전에는 없었어요. 3년 전부터 많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긍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워크샵을 할 때 이번 제주 가서 회나 실컷 먹고 똥돼지나 확 많이 먹어야지라가 아니라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조직원들이 팀빌딩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잡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의 주제도 요즘은 힐링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이제 오름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문화 얘기를 많이 하고 워크샵은 무엇보다도 이제
사례가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이곳은 남원읍 한남리입니다. 한남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마을 이장에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이장님도 계시는데 한남리 이장님은 준비된 이장님이셨어요. 처음부터 이장 되려고 공부하신 이장님이어서 그런 의식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마을 사업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등등인데 여기 가셨던 분들이 이 이장님께 굉장히 감동받아서 자꾸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의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사진들을. 뭔가가 있어요. 비밀이. 자, 하나 또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는 교육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문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학생들이 제주에 문화기행을 할 적에 졸업여행을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여행을 하고 있고 밑에 주제는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이 제주 사삼에 관한 교육여행을 할 때 그런 표정들이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교육여행인데 다른 데랑 뭐가 좀 다를까 하면 가급적이면 약간 좀 풀어주는 방식의 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끌고 다니면서 교육력을 이렇게 입력시키려는 여행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 많이 재미있게 놀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낙천리죠. 예, 낙천리 마을에 가서 마을 여행을 하면서 갑자기 놀이를 제안하면서 좀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숍, 교육여행,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여행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여행자 그룹이 다양한데 뭔가 NGO라든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조직의 어떤 문화 개선을 위해서 워크숍을 왔는데 그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수학여행을 이어지고요. 수학여행 왔던 아이들이 좋았어요. 이런 것이 다시 가족여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여행은 보십시오. 언제가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여름이죠. 예, 여름에 많이 와서 이렇게 3, 4, 5로 많이 오시면 요즘은 3대가 많이 오세요. 3대가 많이 와서 가족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가급적 자연 안에서 많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 가족은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가족인데 외할아버지하고 온 여행, 3대가 여행을 왔는데 용눈이 오름에서 이 외할아버지가 축산업 전문가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해주실 말이 많았대요. 손자에게, 애손자한테 뭐 소는 어떻게 키우고 소가 아프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자세히 풀어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즉석에서 풀어져서 아이에게 수염을 달아주면서 훈훈하게 했는 좀 뭐랄까 생태 자원 아래 누릴 수 있는 가족의 어떤 그 추억 만들기가 저절로 이루어졌던 여행이고 이곳은 가족들이 왔는데 갑자기 여름 더운 일인데 그 마을 한 어기 여기가 하가리거든요. 하가리쯤 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바람 한번 먹고 가자. 라고 해서 그래도 추억이 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목도 많이 옵니다. 이제 거기 와서 주로 누가 많이 와요? 상비가? 여성이죠. 예.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시장의 주요 타켓은 30, 40, 50대 여성이 좌우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도 여성끼리 친목 여행이 문의 전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여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나를 살찌우는 휴라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여행들이 있는데 미술관이라든가 뭐 숲길, 오름 각기 하는데 이런 여행도 지금은 서서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여행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들을 돌려보시면서 뭔가 계속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뭐 이렇게 특징인 거 발견하셨습니까? 소개된 거에서 발견하신 분?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듣는 걸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자, 저희 회사는 차별성을 뭘 뒀냐면 처음부터 전문 생태관광 해설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깊이 있게 여행을 안내한다가 처음에 차별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제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를 좀 더 깊숙이 다가가게 한다. 그래서 저는 여행 기획자는 이 사진이 좀 작습니다. 일부러 작은 사진 넣었어요. 알아맞추라고. 뭐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정의예요. 여행 기획자는 땡땡이다. 두 글자. 앞에 계신 분은 기회를 안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상부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사진이 작아요. 여행 기획자는 뭐다? 땡땡. 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네, 안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은 돋보기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 기자는 여행자와 여행지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주 생태관광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여기에 제주만의 특색 있는 체험을 자꾸 찾아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게 하도리에서는 원단 체험을 많이 갑니다. 제주한 바다고 해녀가 있는 바다인데 이 바다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자.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한번 관심 있게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도리 원단 체험을 하는데 지금 역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저 가운데가 저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번 모델로서 한번 해보고 나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좋은지 한번 느껴보고 상품으로 연계하려고 했는데 하레리 하천입니다. 하레리 하천인데 표돈천이죠. 내창인데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위험한 구간은 벨트로 돼서 약간 그 클라이밍을 좀 할 수 있게끔 암벽 체험을 겸하는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데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니에요. 낚시 한번 딱 해보고 나 낚시해봤어 이런 것이 아니라 호기심 충족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체험, 왜 여기를 느끼게 하는지 이런 걸 해서 같은 체험에도 깊이가 있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식사 역시 독특해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로컬푸드를 많이 지향하고 있고 오른쪽은 서늘리 굉장히 맛있는 칼국수입니다. 네. 그다음 넘기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랑 좀 연계를 좀 했더니 지역에서 너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해라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귀한 상을 주셔서 상도 같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 넘기세요. 네. 향후 중점 사항은 이제 마을도 생태 관광하겠대요. 그럼 여행사도 생태 관광을 하고 그러면 뭐랄까 우리는 여행사가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아닌 이들을 연계한 뭔가 더 다른 독특한 모객 상품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모객 상품 하겠다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맞춤형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행자가 이거 만들어줘 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회사가 지탱이 됐는데 이젠 저희가 그런 여행자들의 사회의식을 믿고 모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객 상품을 해서 뭔가 독특한 걸 좀 찾아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 관광 문화 역시도 올라가야 됩니다. 여행자, 소비자가 만들어지려면 문화가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지만 생태 관광 문화의 확산에 한번 치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행에 대한 철학이 이겁니다. 관계 맺기예요. 아직까지 저희 현재의 주소는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 저 같은 여행 기획자 이런 좋은 기획으로 인해서 저도 행복해지고요. 저에게 의뢰한 여행자도 행복해지고 또 제가 방문하는 생태관광지의 주민, 생태관광지의 자연 이런 것들도 함께 행복해지다는 믿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